지난주에 이어 상징적인 사진. 굉장히 비장하고 비극적인 민족의 영웅 이런 걸 그린 분이에요. 이분이 인간의 일이라는 소설을 쓰면서 주인공은 박정희. 예. 알고 보면 주인공이 박정희거든요. 역사 소설을 쓰던 양반.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크게 배신감을 안겨준 사건이에요, 사실은. 소설가로 처음에 등장할 때 큰 환호를 받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젊은 박정희주의자였던 거야. 박정희는 엄청나게 비장하고 그리고 비극적이고 그러나 우리 민족의 영웅 이런 고귀한 인물에 대한 소설을 써서 이걸로 결국은 사실 교수도 됐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제 겨우 최순실 딸내미 말 태워주느라고 이 박정희주의의 천박함을 사실 상징하는 정확히 상징하는 인물의 구속이라고 봅니다. 박지만 회장 비서실장이죠. 비서의 사망 사건. 경찰에서는 뭐 그다지 가까운 인물 아니라고 그랬는데 아니에요. 핵심 인물이고 당시 박영숙 박근혜 대통령 오촌살인 사건 현장에 있었을 개연성이 대단히 높은 분입니다. 그렇다고 그분이 뭐 그런 살인과 자살에 이어진 액션에 가담했다는 게 아니고 그 직전에 박영수, 박영철 두 사촌끼리 술을 마실 때 박지원 회장이 같이 술을 마셨다고 하는 정황이 있어요. 그런 걸 증언했던 분이 있는데 그 자리에 이분이 차를 같이 몰고 태우고 그 자리에 갔고 그리고 그 전후 사정과 내막을 알 법한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 그 사고 당일에요? 사고 당일날. 근데 이제 그걸 증언해줄 사람이 이제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남아있는 사람이. 거의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직접 사망한 사람이 한 7명 정도 됩니다. 언론에 보도된 건 몇 명 없지만 7번째. 그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까지 더하면 더 많아요. 예. 이거는 다음에 한번 따로 다루죠. 예.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때 이제 뭐 그 사고로 이렇게 참사가 벌어졌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진짜 모습이거든요. 자기가 그날 뭐 했는지에 대해서 기자들을 자기가 불러 모았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나올 질문이잖아요.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수준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카메라를 못 들고 들어오게 하지. 근데 기자들이 이제 몰래 찍은 거죠, 이걸. 요렇게 말을 했어. 이건 뉴스로 내보내봐요. 그냥. 다 필요 없어. 이거 뉴스로 하루 종일 틀어줘봐. 이게 충격적인 거지, 충격적인 거. 사실은 이 내용 자체가. 원고를 읽지 않으면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평소에. 저렇게, 이렇게밖에 말이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이것만 내내 틀어주면 파파이스 되는 거야, 그냥. 우리는 놀고. 대통령을 바보라고 하는 게, 쉽게 나오는 말이 아닌데, 이 바보지 뭐예요?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조심스러워, 아직도? 이걸 보고도? 간단하게 노스트라다문에 오랜만에, 1월 말 통합, 탈당. 네. 이미 6개월 전에 우리가 예언했지 않습니까? 6개월 전에. 손학규 전 대표 탈당하고 국민의당 간다. 제가 그 말 했을 때 탈당하고 국민의당 가기 어렵다고 누가 그랬게요? 이 사람이 그랬어요. 그랬어요? 아니 사실은 다들 탈당을 할 수 있겠느냐. 뭐 탈당하더라도 국민의당에 가겠느냐. 그러니 가잖아요. 6개월 전에는 만덕산에 있을 때 아니에요? 아니 나와서 갈 거라고 제가 계속 주장했죠. 나 내려와서 결국은 탈당하고 국민의당에 갈 거라고 노스트라다문회를 시작할 때 친문 친박 제외한 뭐 프레임으로 갈 거라고 제3지대 이야기를 주구장창 우리는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정치적 이벤트는 어머 짠 갑자기 와 이런 어떻게 될지 모르는 흥미진진함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런 뉴스를 보면 그러셔? 그럴 줄 알았어. 잘 되어가나 봐줄게. 이미 실패한 거예요. 이 정치적 이벤트는. 이 정치적 이벤트가 임팩트가 없다는 자체가 실패한 거거든요. 이런 거는 아니 이 사람이 여기를 탈당해서 절로 가가지고 결국 여기를 합쳐지는 거야. 우와 다 사라진 거지. 이게 다 노스트라다문의
참여했던 모든 분들의 노고이자 특히 저의 공이라고 모든 영광을 저에게 돌리고 뭐 안철수 현상 아직도 유효하다는 얘기도 이제 하시고 안철수도 이제 당대표 출마해달라고 하고 이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막 연말에 하지만 지난 여름에 이미 다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라고 계속 주장해왔던 그 그림이 지금 실행 단계에 온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작년 말에는 안철수와도 연대 가능하다 기억나시죠? 막 그런 얘기도 하고 안철수 대표도 유승민 새누리당에서 나오면 연대 가능하다는 말이잖아. 있는 한은 안 된다는 말은 당연히 이 그림대로 가고 있었어요. 가고 있었는데 그 탄핵 정국에 이 그림대로 가다가 안철수 전 대표가 갑자기 이제 태도를 바꾸죠. 비박계 같이 연대 가능하다 막 다 얘기하고 있었는데 태도를 확 바꿉니다. 바꾼 이유는 본인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졌거든요.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지지율 떨어지는 네. 것과 같이. 그것보다 좀 더 일찍 시작했어요. 안철수 대표는. 안철수 대표는 갑자기 유승민 안 된다고. 본인이 그 안에서 나오면 할 것처럼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바꿔요. 대선 나오면 안 된다. 이 시점이 12월 말 정도 된단 말이죠. 3주차, 4주차. 이때 지지율이 계속 꺾이기 시작해요.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죠. 네, 이 지점에서 이재명 시장과 골든크로스가 일어나서 이재명 시장이 3위로 치고 올라가고 4위로 떨어지기 시작했죠. 예. 여기서 갑자기 이제 전략을 바꿉니다.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이유가 뭐냐? 안철수 대표에는 한테는 주술적인 단어가 하나 있어요. 확장성이라고 하는. 그 안철수 진영의 가장 큰 착각은 이게 자기들 스스로 불어넣은 주문이기도 하고 실제로 문재인과 안철수를 지난 대선에서 이간질시키는 공작의 소재로 적극적으로 활용됐던 단어가 이 확장성이라는 단어입니다. 확장성. 종편이 안철수 전 대표를 틀려도 어김없이 동원하는 단어는 확장성이에요. 그리고 반면에 문재인을 공격할 때는 어김없이 등장하는 단어 역시 확장성입니다. 확장성이 없다. 20% 내에 박스권에 묶여 있다. 계속 등장하는 전부 목적은 같아요. 야권 지지자들에게 안철수는 확장성이 있고 그리고 문재인은 없다. 이 두 가지 아주 강력한 프레임 확장성이라는 단어를 계속 불어넣어요. 2012년부터 그랬죠. 그랬죠. 그러니까 의식 무의식적으로 사실은 야권 지지자들한테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 집어넣고 그게 성공적이었어요. 성공적이었다는 건 확장성이 성공적이었다는 게 아니라 이 단어의 효과가 성공적이었다고요. 그래서 보수가 만들어준 잣대로 진보 매체가 진보 후보를 검증하겠다고 나서는 제가 보기에는 웃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증은 다 해야죠. 아닌데 진보 진영이 스스로 만든 잣대가 아니라 이 주술적 단어에 같이 넘어가 주는 거예요. 그럼 바보 같다는 거지,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런데 이 보수의 이렇게 확장성이라는 단어가 거짓말인 게 이번에 드러나는 거죠. 본인의 확장성으로 비박까지도 커버할 수 있을 줄 알았던 거야. 자기 스스로 믿어버렸으니까. 근데 실제로는 정반대인 거예요. 비박과 연대하려고 하는 혹은 새누리당과 떨어져 나온 세력과 연대하려는 그런 포지션을 취하지 안철수의 지지율은 지속적으로 떨어집니다. 그게 이제 본인의 주술에 자신이 넘어간 거예요. 그 던져준 덕에. 아직도 이걸 붙들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이 국민의당 호남계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이제 그 비박하고 붙어야 그게 유일하게 이번 대선에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거든요. 안 그러면 국민의당은 대선 이후에 사라질 수도 있어요. 진짜. 그 얘기를 했죠. 정동영 전 대표가 네. 대선 그래요. 이후에 국민의당은 소멸할 수 있다. 안타까움을 느낀다. 이런 식의 표현을 썼었죠. 당연해요. 본인들이 역할을 못하면 지역당의 한계는 스스로 자명하기 때문에 사라질 수 있거든요. 사라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비박도 붙고 뭐 손학규도 붙고 다 붙어야 돼. 몸집을 최대한 키워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안 따지는 거예요. 저기 새누리당 출신이든 뭐 안 따져 그냥. 근데 안철수는 그렇게 해서는 자기 미래가 없는 거예요. 당연하죠. 스스로 확장성이라는 주술에 스스로 걸려 있었고 이게 열심히 진보 매체도 이걸 가지고 문재인을 때렸는데 근데 문재인은 지금 30% 넘어가는 걸? 점점? 안철수 자꾸 떨어지고 이 가짜거든요. 이 프레임은.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본인이 위기를 느끼고 본인 후보를 냈죠. 원내대표에.
본인의 김성식 자기 개파라고 할 수 있는데 져버렸어. 그것도 원사이드하게. 그러니까 최소한 비등비등하거나 이길 줄 알았는데 져버린 거예요.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뽑으니까. 그러니까요. 져버린 거죠. 져버리자 어떤 발판이 없어진 거예요. 발판이. 그러니까 당내 주류는 이제 비박하고 붙어야 된다고 하고 자기는 비박하고 과거에는 붙어서 자기 확장성을 입증해 줄 줄 알았는데 자기가 비박하고 붙는 순간 자기가 표방했던 세종시나 또는 야권 그 일부 지지자들이 안철수에게 느꼈던 기대감이 사라지거든. 그러면 존재감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 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남은 선택은 뭐냐? 이제 이것이 졌단 말이지. 호남 사선과 서울 대선에. 졌어. 그러니까 칩고 시작했어. 그 당내에서 비판이 나와. 주승용 원내대표가 2번 전화했는데 한 번은 안 받고 한 번은 꺼버렸어. 요거 이제 문재인 안철수 갈등 있을 때 재작년 말에 안철수 대표가 했던 방식이거든요. 집에 칩고. 응? 그리고 나서 똑같은 방식이죠, 사실은. 마음이 순수해서 충격이 컸을지 모르겠지. 그리고 여기 정 의원은 정동영 의원이에요. 호남 중심당이다, 우리는. 호남의 지지를 받는 건 명예로운 일이다. 뭐 이렇게. 사실은 이거 외에는 말할 게 없으니까요, 지금 국민의당은.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 당내에서 주류가 안철수를 공격하죠. 호남계가. 그러면 안철수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과거에 문재인 대표 시절에 자기가 비주류인데 당에서 쫓겨나는 거다. 라고 하는 포지션밖에 취할 게 없잖아요. 그때는 그게 어느 정도 먹혔고, 그래서 나가서 국민의당도 만들었죠. 근데 이번에는 그게, 비주류로서 당하는구나, 이렇게 보여지지가 않고, 자기가 만든 당에서도 비주류가 돼버리는 정치적 역량의 부재로 보이는 거예요. 이번 코스프레는 먹힐 수가 없어요, 이게. 내일 미국을 가나요? 안철수 대표가? 네, 가기 전에 뭔가 얘기를 하고 가겠죠? 하겠죠. 네. 그게 이제 이런 거거든. 당에서는 안 먹히니까 당과 나는 분리되어 있는 존재고 대국민에게 직접 호소하겠다는 거거든요. 전략이. 이게 안 먹힌다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구호는 새정치인데 사실은 민주당에서 제일 정치를 오래 한 사람들하고 손을 잡는 순간부터 예견된 일인데 본인들만 몰랐던 거죠. 본인의 확장성을 믿고. 확장성이라는 주술이 그렇게 강력했던 거야.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대표의 미래가 어느 정도라도 회복되기는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복당하는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과거의 정리를 생각해서 제가 조언드리면 이런 말을 해봐야 그게 들릴 리도 없고 저는 미친놈이고 다 민주당 그 위안이라고 하는 말이라고 들리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 훗날에 이정표가 되라고 일단 말을 해둡니다. 될 리가 없지만 복당하는 일이 유일한 길이라고 저는 봐요. 자, 남은 건 뭐냐 그러면 변수는 안철수 변수는 굉장히 약해졌다. 어쩌면 손학규한테 지지율이 역전될 수도 있어요. 손학규가 거기 들어가는 순간 잽싸게 하고 확 들어가는 거거든 지금. 저는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호남에서의 지지율은 손학규가 역전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이번에. 근데 이제 10명을 데리고 가느냐 혼자 달랑 가느냐. 거기에 큰 차이가 있겠지만 10명 절대 안 간다고 보고요. 미쳤어요. 그럼요. 미치지 한 명 않으면 갔잖아요, 한 명. 일단 한 명 무소속 네. 탈당했죠. 그분은 가겠죠, 당연히. 이찬열 의원. 네. 10명은 말도 안 되고요. 한 명 플러스 한 명? 한 명도 전 쉽지 않다고 봅니다. 10명이 아니라. 근데 어쨌든 2명이라도 달고 들어가야 본인이 이제 입지가 생기니까 10명이라고 일단 뻥을 친 거죠. 뻥입니다. 뻥이고 본인의 바람인 거죠. 남은 변수는 제가 보기에는 반기문이 누구가 손을 잡냐 밖에 안 남았어요. 실제로 선거판을 크게 좌우지할 변수는 이거라고 보는데 원래는 박근혜 쪽과 붙으려고 하다가 거기가 쫄딱 망하니까 그렇다고 국민의당에 가려고 했더니 거기 너무 작고 그 호남 지역당이라는 이미지가 너무 강하고 갈 데가 없잖아요. 이 양반이 손을 잡을 때는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 이 사람.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뒤에 있는 세력과 손을 잡을 거라고 봐요.
그게 이제 비박계 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개혁보수신당이라고 불리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손잡을 사람이 두 사람밖에 없잖아. 현직 대통령이나 전직 대통령 정도 돼야 되는데 세력은 이쪽은 죽었고 이쪽은 살아있으니 힘이 있다고 보여지니 여기랑 손 잡지 않겠냐. 잡으면 땡겼죠, 우리는. 잡았다고 보여지는 순간, 네. 그런 직원은 되게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한 번에 나중에 총 정리하죠. 그러니까 어디든 들어가도 누구 손을 잡든 현재 있는 지지율을 또 까먹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세력들이 초반에 손을 잡을 때, 이렇게 이벤트를 만들어서 띄워주려고 하겠죠. 그 전에, 우리는 노스트라 다운애가 있잖아요? 열심히 이렇게 될 거야 하면, 또 김 빠집니다. 네. 본격 직장인 드라마 공생 대리운전 편. 부장